지금 미국 달러가 약해지는 와중에 원화와 이 엔화는 지금 급격히 약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위안화는 오히려 강세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정말 뭐 내세울 만한 디지털 같은 그런 플랫폼 회사 하나 없지만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왔었던 기술적인 행보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견줄 만한 기술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낸 국가와 그렇지 못했던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환의 강세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예. 있다는 그렇게 볼 수도 거예요. 있겠네요. 예. 예.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 사실은 뭐 딥시크 때 한번 놀랬고 그렇죠. 예. 예. 요즘에는 지금 BYD가 전 지금 세계 뭐 시장 독일이 어려운 것도 폭스바겐을 무너뜨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예전에 싸구려 공산품 팔던 예, 나라라고 했는데 네. 이젠 저희가 정말 돈 주고 필요하면은 정말 귀한 값이지만 주고 살 만큼 필수재들을 팔 수 있는 하이엔드 프로덕트를 가진 나라로 변모됐어요. 사실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미국이랑 저렇게 G2 경쟁을 하고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종속적인 우리나 일본의 경제 그리고 스스로 쓸 수 있는 어느 디지털 어떤 자립 경쟁력을 가지고 있든 없는 그런 상황과 그래서 전통적인 거에 기대는 일본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정말 활성화시키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나 예. 거기에 대비해서 정말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게끔 지금 시장 구조를 바꾼 이 중국은 중국이 그렇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시장 있고 구조를 바꾼 나머지 중국 자료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삼신경제라고 하는데 이 삼신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 중국에서는 아예 그 통계 카테고리를 달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1차, 2차, 3차 산업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삼신경제 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신경제는 중국이 이제 강하게 밀고 있는 태양광, 퀀텀 컴퓨팅, 그 다음에 BYD 같은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클린테크라 그래갖고 친환경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중국이 뭐 전 세계 오염의 대부분을 뭐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이런 그 산업들을 다 모아한 그 카테고리가 삼신경제인데 삼신경제 파트가 GDP의 지금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완전히 거예요. 완전히 이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이제 이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양대 패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저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서 그 클린 에너지 쪽 예. 지금 사실은 왜 그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관세 압박에도 버틸 수 있냐면요. 1대1로 이후부터 다각화되어 있는 수출 그 다각화 때문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동남아, 남미 쪽에서 수출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클린 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만약 그게 된다면 앞으로 탄소세 같은 이제 유럽으로 가는 수출에 대해서 사실 저항이 올 수 있는 거는 탄소 규제 같은 거거든요. 사실 친환경적으로 체질을 바꿔버린 순간 이 다각화된 수출의 그 경로에는 지금 유럽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중국은 굉장히 지금 미국발 리스크로부터 위험을 지금 분산시킬 수 있는 수출 다각화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격 경쟁력까지 갖고 있는 그 특화되어 있는 그 첨단 산업들. 동북아 삼국 중에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 달러에 그냥 맥을 못 쓰고 있는데 위안화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강하네요. 예. 그게 구조가 비슷한데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예, 바뀐 거죠. 실물 경제가 사실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그 절상이 되는 경우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이제 한국이나 이제 미국은 이제 고령화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잠재 성장률도 1.8%로 떨어지고 미국보다 이제 낮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뭐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자본이 지금 자본이 계속 뭐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그게 이제 환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뭐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그 부동산 관련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 실물 부분의 활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들이 해외로 나갈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또 중국은 사실 뭐 한국과 달리 이 자본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사실 중국의 어떤 패권과 관련돼서 중국이 또 그 절상을 좀 의도적으로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화폐 매력이 점점 떨어진다면 어떻게 위안화가 그 패권 화폐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게 해외로 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를 굉장히 막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위안화가 이제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이제 강세를 하고 있다는. 저는 교수님 정말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을 해주신 게요. 아까 우리 전부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 했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숨겨진 이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예, 가져야 되는 나라임은 분명한 게 네. 사실 지금 보이는 이 위안화 강세라는 게 통제된 안정성에 의한 강세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에 그렇게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인데 미국이 관세를 60%를 때린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그 레비뉴를 유지를 하려면은 위안화 가치를 60% 절하시켜야지만 수출 가격 경쟁력이 유지가 될 텐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왜 그러냐면 환율 만약에 이렇게 절하해 보세요. 2016년에도 위안화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환투기 세력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위안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로 위안화로 가려고 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이 중국의 정책적인 그 목적 함수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으로는 수출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위안화는 안전하다, 국제적인 통화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지금 그러한 정책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태거든요.